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 박남주입니다. 차를 빼달라는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며 문자까지 보냈던 만취한 공무원과 관련해서 원주시가 대신 사과하고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합니다. 원주시청 소속 사업소에 근무하는 30대 A씨는 지난 21일 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니까 술에 취한 상태로 내려와서 막말을 퍼붓고 마스크를 내리고 혀를 내밀면서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죠. 그 공무원이 한 말을 저희가 재현해보자면, 나는 공무원이야, 이 공무원인데 뭐 어쩌라고. 넌 잘하라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세요? 그리고 나서 대답이 재밌었어요.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싸웠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배우고 잘한 게 없네, 고졸이냐? 어디서 공직자에게 개기니? 라고도 하고, 나와라! 끝장을 보자! 삼국지 일기토할 때 그렇죠. 그래.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후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국민들께 대신 사과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죠. 이 공무원이 한 말들을 보면 자신이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무원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고 전혀 시민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인강을 들으면서 배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더 높은 지위를 갖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법적으로 본다면 공무원이 시민에 대해 갖는 의무보다 권리가 더 많은가요? 공무원이 가진 권리로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이 많고요. 시민을 상대로 한 권리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직무집행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이렇죠. 그에 반해서 이제 공무원이 가진 의무, 이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는 이제 상급자한테 하는 거니까 그렇다 네. 쳐도 나머지 의무들은 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죠. 이렇게만 봐도 권리는 한 개밖에 없고 의무는 한 대여섯 개 되니까 시민을 상대로는 공무원은 의무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공무원은 시민보다 전혀 높은 존재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의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아니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높은 사람이야? 사무관님이신가? 주무관님이신가?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급수로 따지면 높은 분이 아니었어요. 저도 굉장히 처음에 이분은 대체 어느 정도 직급에 계신 분이길래 네. 건물주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구급 공무원이라고. 물론 이제 요즘은 구급 공무원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대부분 대졸자들이 합격하는 추세이기 맞죠. 때문에 우수한 인재인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하면 오히려 공무원이 의뢰 위치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이 이 시민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이 공무원이 시민이 하는 일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건축 인허가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지역 사업 발주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좀 급수가 좀 낮더라도 시민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의 판단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구급 공무원이 가진 권한이라는 게 네.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그랬겠죠 뭐. 네. 그렇다면 이 공무원은 어떤 근거로 직위가 해제된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직위 해제잖아요. 직위 해제는 아직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 담당 직무를 계속하면 안 되니까 일단 너 거기서 나와 있어, 네. 이거거든요. 직위 해제에 관련된 그 조항을 보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품위를 손상시켜서 그 직무를 담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위 해제를 한 것이다, 그런 내용의 조항이 있더라 찾아보니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라고 하면 이제 그냥 직업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그냥 별 징계 안 받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중징계, 경징계로 나뉘는데 중징계가 이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런 거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이런 거예요. 감봉이나 견책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또 한번 여론이 들끓겠죠. 시민에게 갑질을 한 공무원이 감봉 1개월이라니 이러면서 기사가 또 날 겁니다. 저희가 이거 나오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공무원이 정직 감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려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구직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파면해임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면은 재임용 금지가 됩니다. 파면을 당하면 5년, 해임을 당하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에서 잘렸다고 해서 일반 사기업에 취업을 못하도록 막고 이러면은 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제한은 따로 없고요. 그 외에 또 부패한 공무원에 관련된 법률과 무슨 규정들이 있어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 범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부패 행위와 관련된 기관, 그 다음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이런데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부패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해당은 없죠. 자, 이렇게 신변님과 함께 이 공무원 갑질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에 임용될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